이제 결격사유 중에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형벌인데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더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에요. 죄져 갖고 죄 지은 사람이 이제 처벌받는 게 마땅한데 그 처벌받는 거 보면 형벌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면 사형도 형벌에 들어가요. 징역도 있고 막 그래요. 징역살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벌금도 있죠. 벌금 물은 것도 있고. 다양한 형벌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금고 이상이라고 써놨어요. 금고란 형벌이 조금 여러분한테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깜빵 가는 거예요. 징역이랑 금고랑 거기서 거기에요. 깜빵 가는데 여기 징역은 가가지고 죽도록 일을 해야 돼요. 금고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안 되겠고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안 하는 그게 있다고 한다면 일을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고가 징역보다는 한 수 아래예요. 조금 편한 형이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예. 근데 요새는 이제 금고를 잘 안 때립니다. 법원에서. 거의 징역으로 거의 해요. 그러니까 거의 법조문에서만 금고 이상 이렇게 금고란 말이 법조문에 나올 뿐이고 현실적으로 잘 금고 없고요. 징역이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금고 이상 그러면 금고, 징역, 사형 이렇게 벌금은 이제 살짝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거운 벌을 얘기해요. 무거운 벌이 내려지면 무거운 벌 받으면 결격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무거운 벌 받으면 결격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벌 받을 때의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형사소송법에서 이게 막 교재 페이지로 봤을 때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를 요것 갖고 배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또 어렵고. 근데 그나마 이제 법 과목 중에서는 이 형사소송법은 좀 쉬운 과목 쪽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좀 선명해요. 누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었다. A가 죄를 지었어. 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걸려들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검사나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조사하는 걸 수사라고 그래요.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음주운전했다고 하는 증거를 찾죠. 증거. 그 증거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걸리면 이렇게 막 불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인가 뭐 그런 게 나오잖아. 그게 다 물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뭐 명백한 증거가 나와서. 그러니까 가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거기 차 버리고 막 도망가잖아요. 증거 안 잡히려고. 그럼 다음날 잡히면 뭐예요? 음주운전 너 한 거 맞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했다고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그래서 요 증거 잡는 거. 이 체계를 보면 증거 잡는 이건 또 한참 서술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음주운전이란다. 이거 뭐지? 부는 걸 거부하고 그러면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뭐 피 뽑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 강제 체열이 가능하냐? 이것 갖고 막 학자들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쓸데없는 짓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보면 음주운전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아무리 심증이 가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증거 있어. 알코올 혈중 농도가 뭐 얼마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심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음주운전 그 정도가 심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검사가 기소를 해요. 기소한다는 게 이제 공소 제기의 줄임말이에요. 요 기자죠, 기. 요 소자죠. 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소를 일으킨다는 게 재판을 건다는 거예요. 누가? 검사가. 상대방은 범죄자.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 사람 음주운전했으니까 이거 벌금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소야. 그럼 판사 앞으로 끌고 와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판사가 정말 판정하는 사람이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음주운전한 증거가 충분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벌금 500을 선고한다. 벌금 500만 원 이렇게 선고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벌금 보통 음주운전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거나 또 돼도 벌금 정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을 치여가지고 이제 했다 그러면 음주운전 정도가 아니죠.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상해 이런 게 된다고 해. 그러면 이제 형량이 올라가지. 벌금 정도가 아니고 뭐라 그랬지? 징역 뭐 1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 사람 이제 깜빵 가야 되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벌금 500이든 징역 1년이든 선고가 있어야만 이 사람이 빨간 주의를 가요. 전과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 칠해놨는데 이 선고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판사가 해요. 벌금 500, 징역 1년, 선고. 그러면 전과 기록이 빨간 줄이 간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건 분명히 맞는데 판사가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봐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 사람이 초범이야. 그리고 재판장에서 하는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뉘우치고 있어. 거기다가 주변 환경을 보니까 좀 못 살아. 짠해 죽겠어. 그러면 판사가 죄를 지었지만 선고하려고 했던 형을 선고하지 않고 미뤄놔요. 미뤄놓은 걸 유예라고 해요. 그럼 아까 이제 저 사람이 상해죄를 저질렀다. 상해, 남을 해쳤다고? 그러면 징역 1년을 갖다가 징역 1년을 선고하려고 그러다가 원래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선고를 미뤄놔요. 그럼 이 사람은 선고가 아직 없는 거예요. 미뤄졌기 때문에 유예해놨기 때문에 요 유예행 기간은 2년인데 법에 따라서 그럼 2년 동안 선고 안 하고 지켜볼 테니까 2년 동안 이 사람이 죄 안 짓고 무사히 지나가면 선고 안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빨간 줄이 안 가. 그러니까 선고 유예를 받은 상태에서는 이 사람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선고 유예 받은 상태에서는 아직은 선고가 없기 때문에 결격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보려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는 죄를 지었어요. 판사도 인정한 거야. 근데 아직 선고를 안 내리고 이렇게 기다린 거지. 근데 판사가 봐주는 것 중에 선고유예 말고 뭐가 있냐면 집행유예가 있어. 집행유예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을 갖다가 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해서 3년 해가지고 집행유예 3년 때려서 이걸 해놓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밀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보다는 조금 무겁게 처벌하는 거지. 집행유예가 시험에서 집행유예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거의 한 지문은 무조건 이거 나올 정도로. 그러면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빨간 줄을 갔어. 그런데 깜빵에 가는 것만 좀 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 3년 동안 근신하고 잘 지내면 깜빵 안 가고 끝날 수 있어. 죄를 지었어도. 근데 이 기간 중에 또 죄를 짓거나 또는 전과 기록이 옛날 죄 지은 전력이 드러나거나 그래버리면 이제 깜빵 보내버리지. 그러니까 3년 동안 조심조심 잘 지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선고는 있었는데 요거 집행만 밀어놓은 거다. 이 유예 기간은 판사가 그때그때 정합니다. 길면 5년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살펴보는 기간이. 뭐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결격자예요. 빨간 줄 갔기 때문에 선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결격자인데 결격사에 해당되는 기간은 요 유예 기간, 요 3년요. 요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된다. 요 그렇게 시험에 잘 내요. 요걸. 선고유예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지. 결론은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무조건 결격자가 아닙니다. 선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선고는 있었고 집행을 밀어놨기 때문에 일단 전과가 생겨서 결격자가 됩니다. 요 유예 받은 요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이런 거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요걸 어디 보시냐면 저기 93페이지 가로 6번에 가면 제목이에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밑줄 긋고요. 전부 다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일단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3페이지요. 제일 위에 제목만 밑줄 긋고 동그라미를 어디를 크게 쳐놔야 되냐면 집행유예에다 동그라미 크게 쳐주셔야 돼요. 그럼 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반면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박스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이 나와요. 동그라미 3번을 밑줄 그으셔야 돼. 선고유예는 선고를 밀어놓은 거죠. 일단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격자가 아닙니다.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결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요. 무조건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그래서 그 두 개 잘 구별하시고 됐어요. 자, 또 넘어가 봅니다. 또 이번에는 뭐냐면 무거운 형벌인 징역 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7편 보시고 징역인데 징역 7년을 판사가 때렸어요. 이렇게.
그럼 깜빵에 7년 갔다 와야 돼요. 깜빵에 7년 갔다 온다고 하는 건 정말 큰 형벌입니다. 1년만 갔다 와도 그 사람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근데 7년 동안 갔다 왔다. 예? 옛날에 영화에 보면 깜빵 갔다가 이제 저 교도소에서 풀려나서 왔는데 사회에서 뭐 서빙도 하고 이렇게 좀 적응해 보려고 하는데 적응 못 하고 자살을 했나? 아니면 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갔나? 뭐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가 돼버리면 이 나중에 사회에 적응이 거의 힘들 정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7년 같은 건 되게 센 거예요, 이건요. 저도 안 가봤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게 격리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해요, 정서적으로. 7년 동안 깜빵 갔다 오면 요 집행이 끝나요. 판사가 7년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7년 다. 7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돼, 깜빵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석방돼. 눈 오는 날 석방돼. 그러면 나와가지고 두부를 한 모 먹지. 이렇게. 예? 다시는 가지 말라고 뭐 그런 거라며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교도소에서 나왔지만 3년 더 결격자예요. 이 사람의 결격사유 기간은 깜빵에 있을 때부터 결격자인 거예요. 예? 근데 깜빵에 있을 때 7년 동안 결격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그 안에서 부동산 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3년이 안 묻혀놓으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3년 붙이는 이유를 이해하시라고. 붙여놔야 나와서도 3년은 더 일을 못한다. 전과가 있어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 3년. 3년 붙이는 거예요. 요거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92페이지 보면 가로 5번 제목 보세요. 제목 두 줄을 밑줄 그으시면 돼. 거의 제목만 필요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금고는 징역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집행이 종료되거나 둘째 줄에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자입니다. 그랬죠? 제목 두 줄만 밑줄 긋고 거기서 집행 종료에 이렇게 해요. 동그라미 치시고 집행면제라는 게 하나 있어요. 집행면제는 간단히 볼게요. 7년은 선고받았는데 5년쯤 됐을 때 대통령이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 그래서 2년 남았잖아요. 대통령 2년을 없애줘. 그러면 7년 살아야 다 산 건데 5년쯤 됐을 때 대통령이 이걸 없애주니까 다 산 거예요. 근데 깎아서 다 산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집행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특별사면.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는 경우 가끔씩 있잖아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이걸 없애줘. 다 살았어 결국. 깎아서 다 산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집행면제. 집에 오죠. 그때부터 몇 년 더 결격자요? 3년. 그러니까 이거 둘째 줄이 집행면제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 둘째 줄, 밑줄, 제목의 둘째 줄 이미 밑줄 그었어요. 제목만 필요해요. 밑에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집행면제 동그라미, 그쵸? 그리고 뒤에 3년 동그라미 이렇게. 끝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거죠. 특별사면 받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기지정을 받아서 법원에서 우리 옛날에 보면 뭐 죄도 없는데 그냥 무기징역 때리고 막 그런 시절도 있어서 우리나라도 무기징역인데 그 무기징역 받은 사람을 그 대통령이 특별사면해 줬어. 그러면 나머지 형기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석방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을 보내버렸지. 우리나라에 있으면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석방 조건으로 미국까지 써라. 한국은 오지도 말라. 이렇게 됐던 거지. 자,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법대로 움직이는 세상은 아니에요. 법치주의 자꾸 얘기하는데 법치주의는 제 학교 다닐 때 법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 공부해요. 법 철학 이런 거 공부한다고 법은 왜 필요한가? 이거. 뭐 다양한 학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뭐 하여간 뭐 학설이니까 이건 조문이 아니고. 그 중에는 이제 국가 권력설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이 나라를 이제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법이다. 이런 거지. 뭐 그런 학자들도 있는 거 옛날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간 또 약간 좀 진보 쪽 얘기에서는 그 사회에서 힘이 센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그 사회를 갖다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하는 것도 법이다. 이런 거 학설도 있어요.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보통 교재에서는 잘 못 보는데 그런 학설도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니까. 그래서 저 그런 수업을 우리 법대에서 그런 수업을 듣잖아요. 법 철학 이런 데서 저 교수가 빨갱이 같아. 근데 이제 해방신앙하고 막 이런 사고 그런 사고가 좀 있긴 있어. 근데 그런데도 이제 우리 법대생들이 갇힌 사고에 있다고 사고가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열린 마음으로 이런 가능성도 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법대 들어가면 찾고 가도 생각을. 그러니까 법대에 나온 사람 치고 진보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보수적이고 꽉 막혔어요. 연애 한 번도 제대로 못해. 제가 옛날 얘기 해줄게요. 마광수 교수가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잖아. 마광수 교수는 저희 신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신촌 밤거리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혼자 돌아다녀 그냥. 왜 돌아다녀? 근데 마광수 교수가 그 연대 그 중에서 뭐 천재 중에 한 명, 손가락 안에서 꼽는 천재 중에 하나래요. 그렇게 머리가 좋대요. 근데 머리가 좋다 못해서 머리가 열려버렸죠. 그때 당시에 마광수 교수가 얘기한 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건 무슨 뭐야 저거 완전히 나쁜 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가락 끼는 게 뭐 어째서? 예?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마광수가 완전히 죽일 놈이 된 거지. 그 바람에 제가 마광수 교수 그 강의를 들어봤다니까? 무슨 얘기 하나? 그 대강당에서 했는데 대강당이면 한 몇백 명 들어갈 거예요. 그 수강 신청한 사람도 듣고 안 한 사람도 가다가 그냥 심심하면 들어가서 듣고 막. 근데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인상이 안 좋았던 게 수업 시작하자마자 담배를 하나 딱 해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딱 꺼내 들고 피우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뭐 강의하는 게 아니야. 학생들한테 물어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때 저는 그 몇 번 듣고 그냥 저 수강 신청한 거 아니니까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있냐 물어봐. 남자친구 있다고 군대 가냐 물어봐. 그 다음에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그랬지. 근데 그때 제가 소개팅을 받았어. 국문과 여학생하고 대학원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광수 교수를 옹호하는 거죠. 그쪽은 당연히 국문과니까. 저는 마광수 교수는 잡아 쳐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사고가 말이 대화가 안 통하냐고. 국문학과 법대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마광수 교수는 죽일 놈이라 그런 놈은 사회 악이라고 막 쳐놔야 된다고. 저쪽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고 부드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인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딱 보니까 그 여학생 국문학교 대학원 학생의 말이 맞고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세상은 자기만의 생각이 다 옳고 자기만의 생각이 그게 유일한 생각도 아닌 거예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사회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늙어서 아는 거예요. 절대 법대를 보내면 안 됩니다, 애들은. 막혔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 삶이 법이 아니거든요. 법이라는 건 정말 아주 하찮은 거예요. 법 이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은 거예요. 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 이걸 늙어서 알았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비참하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나하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픈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누가 뭔 얘기하면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한번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인생을 살았으면 제 인생이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거 언제 봐야 되지? 여기 형벌 중에 벌금이 있다고. 벌금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이 결격 사유가 어려운 거야. 벌금 좀 받아보고 징역도 한번 갔다 오고 이러면 정말 이게 그렇지 이것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벌금인데 벌금 정도 갖고는 결격자가 안 돼요. 이건 좀 약한 범죄니까.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면
벌금인데 중개사법에 걸려들어서 벌금이야. 그것도 액수가 300만 원 이상. 그러면 원래 벌금 갖고는 이게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결격사유가 하자 흠이에요. 없지만 중개사법에 걸려들고 액수가 300 이상이면 그때는 달라. 벌금도 결격자가 돼버려요. 기간이 몇 년요? 3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중개사법에 걸려들고 액수는 300부터예요. 벌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 조문 중에 뭐가 있냐면 복비를 많이 받잖아요. 응? 우리 진도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시간만 지나면 자격증 나면 좋겠어요. 중개사법 중에 복비를 많이 받으면 형사처벌해요. 초과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초과보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과보수 벌금 받았다니까요. 근데 200만 원 받았어. 부동산 시장 일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은 결격자예요, 안 해요? 그치. 왜 그러죠? 그치. 300이 안 돼요. 300부터가 결격자예요. 300이 안 돼서 결격자 안 되는 거다. 이런 뜻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이요. 음주운전. 그래서 벌금을 500을 받은 거야. 5천이 아니라 500 벌금 받은. 이 사람 결격자예요, 안 해요? 500만 원 벌금 받았는데. 아니죠. 왜 그렇죠? 그치. 제가 가르치는 과목 위반이 돼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중개업하시는 사장님을 규제하는 법인 중개사법에 걸려들어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저기 93페이지 보면 가로 7번 제목이 있어요. 이 법을 위반하여 그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되고 이 법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 300만 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에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 가서 3년에도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밑줄 그어놓고요. 도로교통법이나 선거법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자다 아니다. 아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딱 보시고. 그 공부하실 때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읽는 것만 읽어보시고 다른 거 읽으시면 안 돼. 시간 낭비고요.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건 딱 그거예요. 지금 공부한 거. 자, 그 다음에 또 가봐요. 이제. 행정처분이란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지금 아까 형벌이 있었죠. 형벌. 형벌은 법원의 판사가 때려요. 판사 아시죠? 이 벌 준다고요. 근데 요 행정처분이 있잖아요. 얘는 관청, 관청의 공무원이 때려요. 관청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게 요 노란 게 요게 이제 그 정부, 행정부고 요 파란 거 있잖아요. 녹색. 요것은 뭐냐면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여기 보면 사법부 쪽을 본 거예요. 판사 때리는 거 봤고 노란 건 지금 이제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 때리는 거예요. 그 중에 자격 취소라는 게 있어요.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격 취소 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뭐 자격증 제가 빌려준 거. 빌려줬는데 그게 들통났어. 그러면 저 자격이 잘리게 돼요. 그러면 취소되면 3년 동안이나 중개업 시장을 떠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일을 못해. 그러니까 결격자라고 하는 것은 일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격 취소는 굉장히 센 거예요. 자격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일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자격 정지라고 있어요. 정지. 이 자격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이웃하고 있는 중개업소 그 일하던 젊은 청년이 있었어. 뭐 젊었다고 해도 뭐 40대 초반인데 그 젊은 친구가 그 계약서 여기다가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날의를 안 했다고. 그 날의를 안 한 것이 이제 들통이 났어. 들통 난 것은 이제 손님이 잃는 거죠. 손님이 왜 잃을게요? 불만이 있어서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뭐 불만이 있으면 중개업소를 걸고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 초선하면 법 위반이 맞거든.
그건 정지요. 3개월 당했어. 근데 계약서에 안 찍은 것뿐만 아니라 확인 설명서에도 안 찍은 거야. 동시에. 그럼 3개월에서 실제 6개월이 나오더만요. 6개월 동안 떠나 있어야 돼. 그래서 치킨집 하고 있었어. 여기서는 일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정지 먹은 그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한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 얘기는 요 두 가지입니다. 개공. 사장님이 법을 위반했을 때 위반의 정도가 심했을 때는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 당하는 경우는 되게 세게 당하는 거예요. 보통 업무 정지는 좀 그래도 흔하죠. 근데 정지를 먹으면 정지 먹은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부동산 사장님이 업무 정지 3개월 당했어. 그러면 3개월 동안 문 닫아놔야 돼. 셔터 내려야 되고, 만약에 등록 잘렸죠. 그러면 이건 셔터 내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점포를 빼야 돼. 왜요? 등록 취소가 되면서 등록이 말소되면서요. 몇 년 동안은 우리 중개업시장을 떠나 있어야 돼. 3년. 3년 들어가 3년. 되게 긴 거예요 3년이. 예.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 안 당해야지. 예. 그래서 일 못하는 결격서 해당되는 기간이 나오는데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이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취소는 가만히 보니까 몇 년? 3년이고 정지 먹은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보고 교재 정리할게요. 뭐가 있냐면 중개법인을 봐야 돼. 중개법인 보면 중개법인이 영업정지 6개월을 당해서 중개법인이. 그러면 이 법인인 개업공인인사는 6개월 동안 일 못해. 이거 진짜 셔터 내려야 돼. 근데 이 A라는 중개법인의 높은 사람인 임원, 사원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 B라고 그럴게요. C라고 그럴게요. 이렇게 임원, 사원, 높은 사람들도 똑같이 6개월 동안 일 못해요. 그 사무실에서 일을 못한다 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결격자가 되는 바람에 자격증이 있다고 자기 사무실을 오픈을 못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는 꼼짝 말아요. 그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중개법인 얘가 껍데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제 그 법에서 법인이 있고 자연인이 있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이거. 근데 이 법인은 껍데기가 껍데기. 탈이라고. 그러니까 실제 알맹이는 요 사람의 사람. 사람이 법인을 만들죠. 그리고 법인의 탈을 쓰고 활동을 합니다. 그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회사 만들어서 회사 입장에서 이제 막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법인의 탈을 쓴. 뭐 이 안에 알맹이는 뭐예요? 진짜 알맹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법인을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이 사람인데 특히 그 법인의 경영진 높은 사람, 임원사원이 이러고 저러고 다 하지 뭐 법인이 뭐 손모가지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는 게 없잖아요. 얘는 뭐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정지 6개월을 얻어맞게 만든 장본인은 여기지. 알맹이지, 알맹이. 그러면 같이 불이익을 당해야지. 만약에 여기만 불이익을 당하고 여기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지. 법인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쳐. 법인을 휴지주각으로 만들어. 그럼 딴 데 가서 또 법인을 또 만들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다시 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또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사고를 쳐서 휴지적을 만들어. 또 딴 데 가서 또 이래. 그러면 뭐야 이게? 법을 만들어놔야 소용없지. 그러니까 같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게 맞겠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일반 직원들 있잖아요. 일반 직원들. 이 직원들은 뭔 죄예요 이거? 어? 이거 갑을 이런 직원들은 열심히 그냥 월급 받아가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불이익이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직원은 상관없고 경영진이 문제지. 경영진.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불이익을 당하도록. 근데 이제 문제는 이해하셨으면 임원이 바뀌어. 이게 영업정지 받을 만한 즉 사유가 생겼을 당시, 사유가 발생 당시의 임원은 B하고 C하고 D였는데 막상 영업정지를 한다고 구청에서 그때는 B하고 C하고 여기 B 있네. 갑이라는 사람이 새로 들어와서 갑.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그 중간에 속 들어온 사람이야 갑은. 임원인데 뭣도 모르고 들어왔지 갑은. 이렇게 돼서 중개법인이 영업정지 6개월 받았다면 이 6개월 받은 업무정지는 잘못은 요때 쓴 거예요 지금. 근데 막상 당하는 건 요때 당했지. 영업정지는.
그랬을 때 같은 영업정지 6개월 기간 받은 기간 동안 같이 결격자가 되는 임원은 누구냐 이 말이지. B, C, D가 그런 결격자가 되는 거냐, B, C 갑이 되는 거냐. 처분 당했을 당시 임원이냐, 아니면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냐, 이게 문제지. 언제적이요? 만약에 처분 당시 임원 그러면 요 B하고 C는 불만이 없겠으나 누가 불만이 있어요? 그렇지. 갑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들어오고서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자기도 6개월 동안 결격자. 그러면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준이 잘못을 저질렀을 당시다 이 말이죠. 지금 막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는 거 맨날 요것만 물어봤어요. 요거요? 여기냐 물어봤다고. 자, 교재 정리할게요. 여러분 교재에는 94페이지 가시게 되면 가로 8번이 있습니다. 가로 8번. 가로 8번 보면 이 법 35조 제1항에 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제목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좀 밑줄 긋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 보면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 거기다 동그라미 딱 치시고 뒤에 3년 동그라미 치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9번 더요. 그 제목이 있습니다만 밑줄 긋지 마시고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자격이 정지된 자 이렇게 돼 있죠. 자격이 정지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라고. 밑줄 정도가 아니고 동그라미 치시고 자격 정지요. 그러면 정지 먹은 기간 동안 결격자죠. 그 뒤에 가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자라고 써놓은 거니까 자격 정지 그러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게 뒤에는 밑줄 그어두세요.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를. 그 다음에 가로 10번에 가보시게 되면 가로 10번에 뭐가 나오냐면 가로 10번에 둘째 줄에 말이에요. 등록이 취소된 후 이렇게 나오죠.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이렇게 개설 등록이 취소 여기를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줄 긋고 거기 다 밑줄 긋지 마시고 뒤에 보면 3년의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등록 잘리면 몇 년 동안 결격자다? 3년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 이렇게 해두시고 한 번 들었는데 요거 보면서 바로바로 이해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걸 읽는 것보다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는 게 좋아. 초창기에는. 만약에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해보겠다 그러면 복습하실 때 이거 책을 한 번 읽는 것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강의를 한 번 더 좀 들어보는 게 더 나아요. 책 읽는 것보다는. 그럼 나중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세상에 보면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 때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막 서두른다고 바로 다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뒤로 가시면 쭉 넘어가셔서 97페이지 가보실게요. 가로 11번이 제일 위에 첫 줄에 나오죠. 제목 나오죠. 거기서 첫 줄에 보면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 거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나머지 읽어보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97페이지요. 제일 위에 첫 줄에 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바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업무정지만 동그라미 딱 치시고 넘어가면 돼요. 다른 거 읽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당하면 영업정지가 이제 길면 6개월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6개월 당했다. 6개월 동안은 떠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얘기고 가로 12번을 별표를 칠게요. 요건 거기 나와 있는 세 줄을 다 밑줄을 그어볼 거고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인사에 그죠? 거기까지 이제 끊어서 읽으십시오. 법인인 개업공인인사의 이렇게 돼 있으면 끊어 읽는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업정지를 누가 받은 거예요? 법인이 받은 거예요. 법인인 개업공인인사에까지 끊으시고 그 다음에 밑줄 긋고 형광펜을 칠합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형광펜 칠해야 돼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그 다음에 형광펜 이어서 사원 임원이었던 자까지 형광펜이고 끝. 그러니까 중개법인이 영업정지 당하면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이었던 사람이 뭐가 된다? 결격자가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만 딱 밑줄을 긋고 형광펜 칠하고 딱 끝내야 돼요. 더 긋지 마시고. 가로 12번은 별표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정지 처분 당시 그러면 안 된다고 해. 언제적이에요? 사유 발생 당시. 거기 형광펜 칠한 거예요 지금. 예, 보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또 가봐요. 요것만 지나가면 오늘 뭐 좀 힘든 건 다 넘어갔어요. 5번이 있는데요. 자 칠판 보시고 여기 중개법인이 있어요. 노란 거. 그런데 그 중개법인에 을이라는 높은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파산 선고 받았어. 빚이 많아갖고. 빚을 못 갚게 했다 해서 손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 파산 선고를 받은 임원이다. 그러면 결격자가 된 거죠. 결격자가 됐어. 그러면 임원이 결격자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임원으로 일 못 하겠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가 파산 선고 받아서 결격자가 되면 불똥이 튀어서 이 법인도 뭐예요? 결격자가 돼버린다 이거지. 법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요 임원이 하자가 생기니까 불똥이 튀네. 그래서 법인마저도 결격자로 삼는다. 왜냐? 법인은 껍데기. 알맹이가 누구예요? 높은 사람이요, 높은 사람.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도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까 보니까 거꾸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가? 여기도 문제가 있는 걸로 취급했었죠. 왜냐하면 사실 여기가 문제가 생겼지만 그 원인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한통속. 요 한통속 내용이 올해 지금 아직 개정은 안 됐습니다만 개정될 내용이 좀 더 명확한 조문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분명히 출시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영업정지 당하면 요 사람도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 그렇게.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도 뭐예요? 결격자. 한통속. 오늘 1년 내내 강조할 거예요.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올 거니까. 자, 여기 가로 13번 밑줄 긋고요. 제목.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밑줄 그어놨죠? 자, 그러면 13번은 누가 결격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결격자가 된다는 얘기? 결론은 법인이죠. 중개법인이 결격자가 된다는 걸 쓰고 있는 겁니다. 13번은. 누구 때문에? 사원 임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 위로 가보세요. 99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14번. 지금까지 봤던 이 결격서에 해당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까 뭐 파산 선고 받았다, 뭐 전과 기록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99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99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첫째 줄부터 두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이런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일지라도 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거기까지 밑줄이에요. 그래서 그 밑줄 거기까지 긋고요. 거기 둘째 줄에 보면 미성년자 나오죠? 결격자 맞죠? 시험 볼 수 있나요? 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결격자 맞죠? 그렇게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 시험은 볼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둘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그었죠? 됐어요. 지금 단계에서 그 정도. 예.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쭉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119페이지로 갑니다. 사무실 얘기를 지금 합니다. 예. 우리 저기 무슨 요일이지 그 날이? 수요일. 수요일이구나. 수요일 날 뭐 전세 한 건이 있었어요, 계약이. 근데 다른 부동산 상임이 오셨어. 예, 근데 나이는 저보다 뭐 한 살 정도 아래더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처음 봤어. 근데 이제 여성분이죠. 와, 근데 와가지고 혼을 쏙 빼놔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러니까 거의 어떤 수준이냐면 그 코미디언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웃다가 끝났어, 웃다가. 근데 정말 그 에너지가 우리 여기 남자분 계시죠? 그 부동산 사무실 할 때 그 여성분 있는 사무실에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우리 남자가 여성을 대적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못 이겨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거기 가더라도 계속 바깥으로만 돌아다니세요. 안 있으면 안 돼. 뭐냐면 여성분들은 막 논리적으로 따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맞아요, 그게. 그래서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다가 그냥 끝나요. 생각하다 끝나버리거든. 절대 못 이겨. 근데 어제 그때 수요일날 오신 그 사장님은 와,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말이 끊이지 않는 데다가 말도 재밌게 해요. 막 한마디 해도 개그식으로 막 얘기해요. 나중에 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다음부터는 저 실장님 그 소장님이라고 그래. 소장님 오지 마시라고 딴 사람 보내라고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시장에서 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는 내성적인데 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시는 여성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아니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외성적이에요. 아까 그분은 내 주변 얘기 팽판을 좀 들어봐서 그랬더니 다 이제 좀 약간 안티. 왜냐면 너무 말이 많아갖고 다 싫어하시더라고. 그 말이 많으면 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실수를 다 잘했어도 저 볼 때는 잘한 거 많아요. 일하는 거 보니까 잘하시더라고. 잘하시는데 그 중에 실수 하나 했죠. 그러면 사람은 또 그것 갖고 또 싫어하는 그 근거를 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막 그렇게 싫어할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도. 뭐 아프리카 봉사활동도 갔다 오시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조도 있고 다 좋아. 근데 계약서 끝나고 나서 안 가시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자고 얘기했다니까. 제가 그래서 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말이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고, 말이 없다고 해서 일 못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말을 조금 하는데 맞는 말만 하고 부드럽게 하면 충분히 통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유쾌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막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그 신뢰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손님한테. 그분도 신뢰를 주더라고. 주긴 주는데 말로 주더라고. 말로. 이렇게. 자,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자격증 따잖아. 그러면 자격증 딴 여러분들은 사무실 한 개밖에 못 차려.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사무실 여러 개 차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헛된 생각이야. 안 돼, 그렇게 법이. 자격증 하나당 사무실 한 개야. 이건 제가 볼 때는 다른 자격증도 다 그래. 다른 자격증도. 변호사 자격증을 등록을 해서 한 군데서 해야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럴 수는 없어. 의사도 그래야 될 거라고 저는 법 보진 않았어. 그래야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는 좀 다른 게 좀 보는 게 자기 여기 개인 개업을 해놓고는 저 대학병원 가서 진료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것은 의료 인력이 딸려서 그런가? 우수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때. 안경사 자격증도요, 국가 자격증이더라고. 안경사 자격증 하나 따면 안경점을 하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하나당 영업장소 한 개인 거예요. 원칙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의료는 조금 이제 아마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좀 예외를 두지 않았나. 법은 안 봤어요.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법에서 보면 힘센 사람이 예외가 많아요. 힘센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사무실을 그러니까 하나만 둬야 되는 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여기가 사무실인데 부동산님. 근데 영업이 잘 되니까 옆에 여기 101호야. 옆에 왜 그래? 여기가 102호야. 요 비어 있어서 102호를 얻는 거야. 영업이 너무 잘 되니까 확장이지, 확장. 이랬을 때 이건 사무실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옆에 거 얻으면. 여기 얻었어. 그러면 이건 두 개예요. 옆에 건데. 벽이 막혀 있으면 두 개. 나 이렇게 어떻게 됐지, 이게? 그것도 아니고. 아이고. 좀 있으면 쉬니까 참죠. 벽이 막혀 있으면 두 개고 터져 있으면 한 개. 벽을 터버리면 터야지 한 개라고.
막혀 있으면 두 개로 본다고. 두 개짜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개짜리가 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요. 형사처벌까지 돼요. 하나냐 두 개는 의미가 있어요. 또 두 개짜리 되는 것 중에 뭐냐면 원래 사무실은 저 뒷골목에 있어. 처박혀 있죠. 월세 50짜리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누가 제가 지었나요? 여기 지금 사무실이 뭐가 이상하네. 저 안 그랬는데. 하여간 구석지에 사무실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되지? 나타났네 또. 구석지에 사무실이 있는데 손님이 안 오잖아. 이거 싸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조그맣게 사무실 점포 얻어요. 뭐 한두 평 해가지고 간판을 달아놔. 손님이 간판 보고 여기 들어오잖아. 사무실이 너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좁잖아. 거기서 일단 커피 드세요 해놓고 끌고 요리 와. 이렇게 일을 해. 사무실 한 개, 두 개요. 두 개. 여기서는 그냥 손님 접대만 한다는 거야? 접대만? 안 돼, 그래도. 영업장소지, 어쨌든. 두 군데요? 너 걸리는 거야, 이게. 처벌받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면, 뭐 또 있냐면, 아현동에서도 그랬지만, 사무실이 이렇게 구석지에 있어, 구석지. 원래 사무실은. 이 사무실 사람들이 안 오거든. 접근성이 떨어져. 근데 이제 그 앞쪽에 분양 사무실 앞에는 사람들이 분양 받을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사무실 앞에다가 이 사람이 파라솔을 치고 거기서 명함 뿌리고 있어, 명함. 전화 달라고 해? 사무실은 저 뒤에 있는데, 파라솔. 이것도 영업장소가 두 군데죠. 파라솔 여기도 영업장소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두 개 사무실을 갖다 고정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도 걸리고요. 이 임시 중개 시설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옮길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천막도 여기 들어가고요. 천막 치는 거 있잖아요. 파라솔도 여기 들어가고 뭐 또 있냐면 저거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하는 것도 요거에 들어가요. 그래서 처벌은 똑같아요. 동시에 사무실을 영업장소를 두 군데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거지. 근데 한 사장님이 여러 개 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다른 사람 자격증을 걸게 만들고 자기가 점포 얻어갖고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그 사무실에 가면 자격증 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자격증 소유자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 거 걸고 실질적으로 사장님은 뭐예요? 그 점포 임차인인 사장님이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수익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렇게 4호점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잘 될 것 같죠. 그런지 않고 잘 될 때 한두 군데 막 돈을 막 벌면 한두 군데는 까먹고 있어 또. 직원들 써서 인건비 나가고 광고비 나가면서. 예, 그래서 이게 욕심을 낸 만큼 그만큼 막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돼서 돈을 막 버는 게 쉽지는 않더라. 주변에 쭉 보면 하나라도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근데 2호점까지는 이렇게 두 개 정도까지는 이렇게 돼. 근데 막 3개, 4개까지는 한 사람이 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자격증 하나당 사무실 1개. 이걸 먼저 봤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